안녕하세요. 몽골 여행가 이영산입니다. 흡수구 호수의 최고의 매력은,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최고의 매력은 겨울입니다. 겨울이 시작이 되면 12월 초 호수가 얼기 시작합니다. 바이칼 호수가 어는 곳과 흡수구 호수가 어는 건 모양이 좀 다르게 얼더라고요. 바이칼호는 큰 눈덩이가, 얼음덩이가 이렇게 계속 차곡차곡 커지면서 해안에서부터 얼어가기 시작을 하는데, 흡수구로서는 다르게 옵니다. 영하 40도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겨울이 되면. 그러면 호수의 맨 윗면이 유리처럼 딱 업니다. 그렇게 언 상태에서 바람이 불면 출렁출렁거리면서 이 얼음들이 깨지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바람 부는 방향으로 한쪽 사면으로 쌓이죠. 그리고 나면 그달 저녁에 또다시 얼었다가 다시 쌓이고, 이걸 반복하면서 12월이 되면 이제 호수가 얼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4월까지는 꽁꽁 얼어있는 호수가 되죠. 제가 겨울 흡수굴, 그 얼어있는 이야기를 하니까 여러분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생각이 나는데요. 몽골에서 기러기를 사냥하는 방법입니다. 그 호수가, 넓은 호수가 있으니까 새들이 얼마나 많이 날아오겠습니까? 우리나라에 왔던 기러기 이런 애들도 몽골로 가죠. 흡수굴 호수 넓은데 쫙 앉습니다. 영하 40도, 45도 하는데 어느 날 기러기들이 여기서 이렇게 탁 수영을 하고 있는데 한파가 확 몰아칩니다. 그러면 그대로 호수가 뽕 하고 어는 겁니다. 애들이 못 날아가고 있다가 이대로 탁 호수에서 굳어지는 거예요. 갇히는 거죠. 얼어가지고. 기러기들. 그러면 유목민들이 낫을 가지고 가서 그 낫으로 이렇게 탁 기러기를 팹니다. 이렇게 해서 기러기 사냥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다음 해에 봄이 되잖아요. 그러면 요 다리만 남아있는 기러기 다리에서 다시 기러기가 하나가 탁 자라납니다. 그러면 다시 그걸 이렇게 해서 기러기 사냥을 다시 하는 거죠. 진담이었습니다. 궁금하시면 몽골 가서 확인하시는 걸로 하고, 저는 이제 흡수굴 호수 이야기 더 해보겠습니다. 겨울 흡수굴에서 만날 수 있는 또 하나의 꽃, 상고대입니다. 여름에도 영상 4도라고 했지 않습니까? 호수물이. 그래서 발을 담글 수도 없는 차가운 물인데, 이게 겨울이 되면 주변의 공기가 영하 40도 아래로 떨어져요. 그러니까 물이 오히려 뜨거운 물처럼 되는 겁니다. 주전자에서 김이 나오듯이 펄펄 끓어오른 물 한 개가 바람을 타고 호숫가 나무까지 달라붙습니다. 겨울이 되면 그렇게 하얀 눈꽃이 피는 거죠. 그 흡수굴 호숫가에는 그 이깔나무라고 하지 않습니까? 잎을 가는 소나무. 그 이깔나무가 우뚝 솟아 있는데 그 나무들이 수정처럼 반짝반짝거립니다. 그 상고대를 보는 건 정말 겨울 흡수굴 여행의 백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12월 초가 되면 얼기 시작하는 그 호수, 그게 이듬해 5월이 돼서야 녹기 시작을 합니다. 그 호수의 얼음이 가장 단단할 때, 그때가 이제 3월 초 정도 되는데요. 이때 흡수굴 유목민들은 얼음축제라고 하는 걸 벌입니다. 물론 여름에도 나담축제라고 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몽골 최고의 축제가 있죠. 흡수굴 사람들도 그걸 하는데 겨울에만 할 수 있는 축제, 바로 얼음축제입니다. 그 위에서 가장 예쁜 옷을 입고 와서 말도 타고, 거기서 얼음 위에서 썰매도 타고 하면서 행사를 펼치는데요. 그 호수 얼음 위에서 펼쳐지는 겨울 나담도 너무너무 매력적인 행사입니다. 이건 기회가 되시면 정말 꼭 한번 보시면 좋겠다 생각을 하는 겨울 흡수굴의 여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혹한의 추위, 영하 40도, 50도 떨어지는 데에서도 유목민들이 그렇게 예쁘게 입고 와서 깔깔거리면서 웃어요. 야, 정말 인간이라는 건 고난 속에서도 행복을 찾을 수 있는 존재구나. 뭐 이런 생각들, 그런 존경심, 뭐 이런 게 들기도 하는 겨울 흡수굴 호수의 정말 재미있는 감동적인 그런 장면들을 우리도 만날 수 있습니다. 유람선을 타고
그 호수를 여행하는 것도 가능하고, 회속보트를 타고 질주해보는 그 재미도 정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희열입니다. 또 어떨 때는 호수 주변을 살랑살랑 걸어보는 거죠. 슬리퍼를 신고 물에 발을 담그기도 하고 나오기도 하고, 지천으로 야생화가 피어 있습니다. 꽃들을 보면서 쉬어보는 겁니다. 또 어떨 때는 말을 타고 그 주변을 걸어보시면 엽서 사진 이런 거는 거의 핸드폰으로만 찍어도 나올 겁니다. 그런 정도로 아름다운 곳이죠. 그리고 흡수그로스에서는 특별한 사람들을 또 만날 수가 있습니다. 차튼족이라고 하는데요. 차튼은 술록 부족 사람입니다. 술록을 타고 살고 말이 이제 올라갈 수 없을 정도의 추운 곳이기 때문에, 특히 겨울에는 너무 춥기 때문에 거기는 말이 활동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술록을 키우면서 사는데, 술록을 타고 다니고 술록 고기를 먹고 술록 젖을 짜 먹고 그렇게 하면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쪽 고비가 낙타의 땅, 중앙 초원이 말의 땅이라고 하면 북쪽은 술록의 땅인 거죠. 그 술록을 키우면서 사는 사람들, 차튼족이 있는데 지금 지구상에는 약 250명 정도의 차튼족이 살아남아 있습니다. 아마 사람이 아니고 토끼이거나 기러기거나 이랬으면 천연기념물, 국제적으로 나와서 보호해야 될 멸종위기종 혹은 꼭 관리해야 될 어떤 사람들, 어떤 종으로 취급을 받고 있었을 겁니다. 유네스코가 들어가고 했겠죠. 아무리 사람이지만 저는 그 사람들이야말로 정말 우리가 보호해야 될 어떤 한 인류의 모양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지상에서 어느 한 부족이 사라진다는 거, 이런 것은 너무 슬픈 일 아닙니까? 그 차튼 부족이 지금은 그렇습니다. 250명 정도가 살고 있는데, 여름이 되면 그 중에 이제 몇 분들이 흡수굴 호수 아래까지 내려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만나기도 하고 거기에 작은 공예품 가지고 장을 펼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함께 우리를 만나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그 사람들, 차튼족들을 만나보고 그리고 술록을 한 번씩 타보고 이러는 것들도 굉장히 재밌는 경험일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이제 여행을 갔을 때 거기가 너무 힐링하기에 좋고 마음이 편안해지고 눈이 맑아지고, 그리고 거기 가면 술도 안 취합니다. 너무 맑고 하기 때문에. 별이라도 많이 뜨는 날은 잠도 못 자요. 사진도 찍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아름다운데 호수를 보고 있으면 가끔씩 가슴 아픈 생각도 들고 그럽니다. 몽골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흡수구를 호수라고 말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몽골 용어로 노르라고 하면 호수예요. 그러니까 뭐 보이르 노르 이런 식으로 보이르 호수는 보이르 노르 이렇게 부르는데, 흡수굴만 특별하게 흡수굴 달라이라고 부릅니다. 그게 공식 이름입니다. 달라이는 우리 달라이 라마 생각나시죠? 달라이 라마 이야기는 또 다음번에 기회 있으면 하는 걸로 하고요. 달라이, 바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흡수굴은 그냥 바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냥 넓기만 하고 깊고 그래서만 부르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몽골은 초원이고 사막이고 하지만 이 중앙아시아에 갇혀있는 땅이지 않습니까? 바다라고는 사방에 아무것도 없죠. 우리처럼 삼면이 바다인 사람들은 정말 느낄 수 없는 그런 답답함이 있을 거예요. 땅이 우리나라 17배나 넓지만 바다가 없다는 거. 그 넓은 땅 안에 바다를 두고 있는 거죠. 그 사람들은 마음속에서 그래서 흡수구를 달라이 바다라고 부르는 겁니다. 흡수굴 호수의 물이 얼마나 많은지 이 지구 전체의 담수, 아마존강이 흐르는 것도 담수고 무슨 큰 호수들, 우리가 아는 모든 호수 5대5 이런 것도 다 담수 아닙니까? 이 담수 전체량의 2% 정도를 가지고 있다 그래요. 깊기 때문에 그 많은 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국인들이면 아마 대역사 사업 이런 걸 해가지고 고비까지 물을 다 끌어갔을 거예요. 농사를 짓거나 뭐 하겠죠. 저랑 같이 여행 가는 친구들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저 넓은 초원을 왜 그냥 놀리고 있어? 여기 농사를 지으면 얘들도 부자가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저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개인적으로 저는 반 아니고 10%만 당신의 걱정이 맞고 90%는 틀리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첫째는
그 땅은 지금 놀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 눈에만 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농사를 짓지 않기 때문에 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땅은 지금 풀이 자라나고 있죠. 그 풀을 먹고 양과 염소와 이 가축들이 살이 찌는 겁니다. 그러면 이 가축들을 따라다니는 유목민들이 또 한 생을 계속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풀이라고 하는 건, 초원이라고 하는 건 살아있는 생명체이면서 지금도 활동을 하고 있는 생명체이면서 그 수많은 다음 생명체들의 삶을 주는 것인 거죠. 그거를 그냥 논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판단하는 건 너무 우리 시각에서 보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호수, 물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런 생각을 했겠지만 우리도 거기를 가보시면 이 물을 가지고 농사를 짓자까지는 안 가더라도 그 안에서 힐링만 하고 돌아오는 것도 이 한국 사회에서 너무너무 바쁘게 사셨지 않습니까? 사실 빈틈이 별로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인생의 사이사이에 여유를 두는 그 자리로는 몽골의 흡수구를 한번 여행하는 건 정말 큰 터닝 포인트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더운 여름인데요. 흡수구를 그 맑은 물 너무 차서 1분 이상 발을 담그고 있을 수도 없는 그 호수 찰랑거리는 푸른빛을 생각하면서 올 여름도 건강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